연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장기 대세 상승,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더 안전하고 빠르고 큰 수익을 내더라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고 그럴 경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사는 어떤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 진입자리, 청산자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에 추세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그리고 중심선까지 이 세 개의 선이 굉장히 기술적 분석,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또 시세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 금융시장에서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상품시장, 뭐 선물시장 오랜 시간 동안 이 금융시장에서 사용되어져 온 분석 도구죠. 이러한 선들은 지지와 저항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입 기준선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지지 저항이 나타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부딪히고 다시 빠지는데 이 상승하다가 부딪힌다는 것은 상승할 때는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시장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있는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부딪히고 빠진다는 건 어느 순간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게 출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 저항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싸게 사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하는 자리, 바로 지지 자리죠. 그런 자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자리를 찾을 때 이런 진입 기준선, 이평선, 뭐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뭐 그 외의 선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 주초에는 조정이 나왔고 수요일, 목요일, 만기 전날과 만기 날은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만기주의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파생 시장에서의 주체들 간의 포지션 다툼에 의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시장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급등 또는 급락 또는 가끔은 완전 횡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트상에서 잡아내는 거죠. 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조정이 나올 때 정확히 이 11선과 단기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수요일 목요일 급등하면서 대형주들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고 콜옵션에서 또 큰 시세를 냈었죠. 그래서 이 중심선이 중요한데요. 중심선을 이제 차트에서 확인하는 법.
이평선 같은 경우는 뭐 이동평균선 그 자체가 HTS에서 보통 바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심선은 따로 중심선이라고 해서 따로 돼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일목균형표의 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에는 총 5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후행스팬을 제외한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2, 선행스팬 1, 2 이렇게 4가지 선은 후행스팬을 제외한 4가지 선은 중심선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선들입니다. 중심선인 거죠. 이름만 다른 거고요. 계산 방법상 일수가 다른 거죠. 이동평균선도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기간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중심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선 같은 경우 보시면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결국 최근 9거래일간의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누기 때문에 중심값이 되는 거죠. 그 매일매일의 중심값을 구해서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중심선이 되는 거죠. 단기 중심선, 9일 중심선이 전환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죠.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선이고 중심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 보통은 26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달 거래일 수가 약 30일 중에 일요일 4일을 제하면 26일이 되죠. 그래서 많은 보조지표, 예전의 보조지표를 보면 26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바로 이 월 한 달의 거래일 수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준선이 26일이 기본 수치가 되고요. 이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이 중심값을 연결한 선, 이 중심선이 시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중심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행스팬 1과 2가 있는데 바로 이 선행스팬 같은 경우는 왜 선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현재 값을 구해서 26일 앞에다가 차트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26일 후에 주가와 그 선행 스팬 가격 간의 어떤 지지나 저항 또는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는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긴 중장기, 장기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 장단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으로 보면 9일은 단기, 26일은 중기, 52일은 장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상 그냥 표준적으로 보면 중기, 중심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행스팬 1 같은 경우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9일 중심과 26일 중심. 그러니까 대략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17일 중심선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 좀 단기, 상대적으로 단기, 전환선 단기, 기준선 중기, 선행스팬 같은 경우는 선행스팬 1이 단기, 선행스팬 2가 중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트상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중심선을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선만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이 있는 경우 판단을 내리는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선, 이 한 가지 선을 먼저 차트에 그려놓고 보는 거죠. 자, 차트상 설정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일목균형표에서는 총 5가지 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행 스팬을 제거를 합니다. 숨기던지 HTS마다 조금씩 설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숨김 또는 체크박스 해제를 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선 중에 후행 스팬이 제거되고 4가지 선만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과 9 그리고 52가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수치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하던 시세가 어느 순간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 상승으로 전환을 할 때 상승 추세가 확인되고 조정 시 항상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정 시 어디서 들어갈 거냐? 바로 이 중심값, 이 최근 상승 파동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중심값에서 지지가 나오고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저항이 나왔는데 차트상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하락 파동의 이 직전에 나온 큰 하락 파동의 절반 값이 되는 거죠. 중심값. 그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단기, 중기 중심값을 찾아서 차트에 기록을 하면서 보면 단기적인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 중간중간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중심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이 하락 파동의 중심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빠질 경우 끝까지 이제 홀딩을 하면 손실이 커지거나 아니면 손실인 상태에서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면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단기 청산을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준선, 중심선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상승 중에 조정에서 중심에서 지지받고 또 상승, 또 조정 중에 중심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강하게 추세 이탈, 하락 전환이 되고 나서 반등 시에 마찬가지로 또 중심에서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N자 파동이 나올 때 꼭 중심에서 저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심 부근에서는 상승 추세 이후에 눌림 시 중심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반등 시에는 중심 부근에 올라갈 경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1, 2월 달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2월 중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하락과 또 반등도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반등했다 조정받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3시 반, 3시, 4시 사이에 FOMC 성명서가 나오고 옐런 의장의 코멘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미국 같은 경우 관망이 짙게 나타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FOMC 결과가 이번에는 좀 동결 예측이 되고 있고 우세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을 때도 많죠. 금리 인상을 처음 할 때, 작년에 금리 인상 처음 할 때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바뀝니다. 견해가.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시장이 또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죠. 시장의 반응은 또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그런 이벤트를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예측이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예측, 또 그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나타나는 시장 반응, 시장은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예측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추세와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좀 다른 것까지 좀 크게 보면, 이제 처음 중심선을 보실 때는 하나의 선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선 하나의 선만 놓고 보시는데, 좀 익숙해지면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2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 구름대 저항인데요.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고 눌릴 때, 그럴 때 그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나올 때 바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또는 다음 분기,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회사들이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면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면서 수렴이 되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중심에서 매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상승 전환 이후에 지지받고 상승하고, 또 상승 전환 이후에 지지받고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상승하고, 또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고, 전형적인 상승 파동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또 이제 선행스팬 1, 2만 놓고 따로 보는 것도 중심선을 공부하고 이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선들을 다 지우면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단순하게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름대 하단 선행스팬 2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저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깨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항이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 연말에 보시면 상승을 하다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 급락이 나오는데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 이런 맥점이 중심선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장 환경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지될 만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마저 떨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선 개념을 적용을 해보죠. 일단 지난주에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만기주 수요일 목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때 어디서 지지받았느냐? 구름대 돌파하고 구름대 눌림에서 지지받았죠. 상승 추세가 3월 달에는 살아있다라고, 3월 달에는 일단 최소 3월 중순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121선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중심선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저항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네. 저점을 찍고 위에 수평으로 나타난 중심선, 여기는 또 저항이 되고 241선 저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에 2000, 2010, 2004, 1996 이런 이 2000 전후에 이제 저항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는 좀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 오늘 코스닥 어제, 그제, 오늘 3일 연속으로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난 8월 급락 이후에 반등 시에도 그랬고요. 이 지금 구름 상단 중심 저항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결국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매물 출회가 되는 거죠. 어디서? 바로 중심선, 선행스팬 2가 과거에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는 경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이후에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 조정을 기다려서 또 중심선에서 매수를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